국토 보유 세수는 전 국민 균등 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합니다. 그게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직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입니다. 전 국민 90%가 수혜보는 기본소득 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다음 페이스북을 리제명에 합니다. 소확행 공약 4번째, 면접 준비에 48만 원, 실화입니까? 경찰 면접을 앞둔 여자친구가 메이크업에 35만 원을 쓴다고 해 싸웠다는 글을 봤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 조사를 보니 취준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예상 비용이 48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고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청년 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과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의 모의 면접 코칭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열린 옵장과 같은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기업, 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청년 한 명당 수십 회씩 취업문을 두드립니다. 공공부문부터라도 부담을 덜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제는 올해 한 회에 2만 500명이 5만 4천 건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만족도 85%로 검증된 사업입니다. 셋째,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취업문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리제명의 외자사전 에피소드 10번째, 15의 성공, 위험한 일을 피해보자고 용접에 눈독을 들였다. 열심히 용접공을 쫓아다니며 조수를 했지만 기술을 배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인지 아주 냉동이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곧장 다른 공장을 구해왔다. 나는 또 다른 공장으로 떠밀려갔다. 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데 양실업이었다. 그곳에서 시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프레스기를 익혔다. 셔링기 유경험자, 매서운 눈썰미와 일머리 덕분에 나는 다른 소년공들보다 빨리 프레스기 한 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려 프레스공, 나름 성공한 15이었다라고 쓰러담한다. 성공은커녕 고무기판 연마기에 손이 남아나질 않아 공장을 옮겼더니 더 위험한 살인기를 만났고 셔링기에서 떠나오니 프레스기 앞에 앉아 있었다. 세상은 소년공의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대양 실업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권투 경기가 열렸다. 권투가 인기 있던 시절이었다. 경기는 점심시간 공장 창고에서 벌어졌다. 직원 단합이나 복지 차원의 경기는 아니었다. 선수는 신참 소년공들이었고 선수 지명권은 반장과 고참들에게 있었다. 지명당한 소년공들은 무조건 글러브를 끼고 나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고참들은 자기들이 먹을 브라보콘 4기를 걸었다. 그리고 그 브라보콘 값은 권투하는 격투기에서 준 신참 소년공의 몫이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경기를 해야 하는 소년공은 경기에 지면 돈까지 내야 했다. 나도 지목당하면 꼼짝없이 경기에 나갔다. 한 달 용돈이 500원인데 브라보콘은 100원이던가? 경기에서 지면 브라보콘 3개 값인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정말 개떡같은 경기였다. 나는 그때 이미 왼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벼락같이 떨어지는 육중한 구형, 프레스기가 왼쪽 손목을 내리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조금만 더 늦게 팔을 뺐다면 손목이 부어올랐지만 타박상이라니 하고 빨간 약과 안티프라민 연고나 바르고 말았다. 손목뼈가 깨졌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프레스기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내색하면 프레스공 지위를 잃는다. 그래서 아픈 걸 참고 숨기며 더 열심히 일했다.
그게 평생의 장애가 될지 그땐 몰랐다. 프레스기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만 중요했다. 권투를 배워본 적도 없는 소년공들은 친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형편없이 맞아야 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투견장에 끌려나간 강아지 같았다. 덩치가 작고 체력이 약하던 나는 경기를 빙자한 싸움에서 대부분 맞고 돈까지 뜯겼다.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싫었다. 거기에 돈까지 뺏기면 기분이 정말 엉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저 공장을 옮기겠다는 말만 반복해 중얼거렸다.